퀀트 아이디어 이어가겠습니다. 퀀트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예고까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퀀트 아이디어에서는 외환시장 여전히 불안하다고는 합니다만 많이 이제 약세로 접어들면서 1,1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음과 동시에 이제 IT와 자동차 업종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또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이 1,100원 위에 올라섰을 때 IT랑 자동차 업체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일단은 지금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분명 자동차라든지 IT 업종에서 이익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수급은 약간 퀘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 그만큼 사지 않는 것이고, 자동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가총액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사면은 사실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은 기존의 어떤 이제 환율 부담, 워낙 강세에 대한 부담에서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 이익 측면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군들의 기여도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기존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조금 소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 이익 전체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를 좀 보시면요. 일단 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시즌에 한 14%, 13%만큼 어떤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간에 프리뷰라든지 리뷰 리포트가 상당히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기업 이익이 쭉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실적 시즌이 뭐 끝났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끝났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하향 조정 보고 완화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실적 시즌의 어떤 이 시기적인 시즈널리티가 즉 그 계절성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군들의 이익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얘네들의 어떤 전반적인 시가총액 비중 역시 크고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 이익의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초석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외환시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그 달러 원 환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IT와 자동차 업체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크게 뭐 이익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 보기에는 조금은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들이 이익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종의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배경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외환시장도 있겠습니다만요. 네, 일단 환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기업 이익이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P의 효과와 그리고 글로벌 수요라는 Q의 효과가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기업 이익이 되는 건데, 일단 P는 기존의 어떤 우려가 완화되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Q인데 그래도 국내 한국 기업이 한국 이 기업인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업종군들의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점유율이 괜찮아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쾌 효과 안에서도 점유율과 전체적인 수요와 요것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현재로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에 대한 효과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일단은 뭐 향후 잠재적으로 전체적인 기업이익 측면에서도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도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어찌됐건 환율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국내 IT라든지 자동차 업종군의 이익 전망치 추이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더 봤을 때는요.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업종군들의 영업이익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은 사실 뭐 환율 측면에 올라간다, 이익 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현물 가격 급등에 의한 어떤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하고 워낙 약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익에 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국내 어떤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업종의 이익을 상향 조정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기업이익이 뭐 3년 동안 계속 플랫했었잖아요. 상당히 예. 좋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장 뭐 가장 큰 문제가 코스피 시장이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인다면 이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업종이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요즘에 중소형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 1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자동차, 반도체 업종군들의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 국내 증시가 좋아져서 우리는 모두 다 해피할 수 있다.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어디에 수혜를 가면 어디에는 수혜가 낮아지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그런 모습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업종군들에게 이익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율 효과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으로 기존의 어떤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 수급적으로 이쪽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좀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었던 개별 종목 장세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계량화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표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검증할 수 있겠느냐? 예. 저희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공시를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동일 가중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뭐 20% 정도 되겠죠. 시가총액 비중대로 인덱스를 구성을 하는 거고, 동일 가중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군들 200개 종목군들을 0.5%씩 해가지고 이제 100%를 만드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2012년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것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의 펀더멘털 점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모델에 이제 이걸 했고요. 일단 얘네들의 전기전자든지 운수장비의 펀더멘털을 관여하는 것이 P도 있고 Q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단 P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거 이제 콜레이션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즉 자동차 반도체 업종군들의 펀더멘털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개별 종목 장세의 강세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시장이 뭐 안 좋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다 보니까 또 수익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분들과 웃고 있는 분들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 IT나 자동차 업종 장세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된다면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투자 전략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크게 개별 종목 예. 장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이익 측면에서 자동차, 반도체 시가총액 4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이쪽의 부분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개별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만큼 또 중요한 게 글로벌 센티먼트입니다. 글로벌 센티먼트가 좋아지면은 코스피의 어떤 이제 이 대형주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센티먼트가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반도체 이익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걔네들 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단계를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는 IT라든지 자동차 업종군들의 펀더멘털 점수. 요것은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환경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글로벌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센티먼트가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IT와 자동차 업종들 외환시장과 함께 뭐 실적 이익 개선세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역시 크게 열어두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맞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퀀타 아이디와 함께했습니다.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